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같은 기수로 온 친구한테서 전화 받았습니다. 이제 화성 쪽에 있는 그것도 이제 탈북민인데, 결혼해서 쌍둥이를 낳았나 봅니다. 근데 쌍둥이를 남한테 맡기고 본인이 엄마가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시댁 쪽에도 친척이 없고, 또 친정 쪽에는 당연히 친척이 없고, 그래서 막 엄마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서울 쪽은 제가 뭐 어떻게, 좀 아는 분들, 지인들 동원해서 도울 수 있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화성은 굉장히 멀더라고요. 제가 그 근처에 있지 못하는데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이제 부른다는 거는 조금 그렇고, 이제 일하는 내내 항상 마음이 걸려서 많이 짠했습니다. 분명 고향분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고,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꿈이죠, 꿈. 탈북민 어르신들을 섬기는 요양을 하고 싶은 것이 꿈이고, 제가 이쪽에 상담사로도 좀 일해봤고, 성폭력 상담사, 그리고 이제 지금은 산후조리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는데, 드문이 이제 듣게 되는 우리 뭐 탈북민들, 이혼 가정들, 그리고 이제 미혼모, 그리고 이제 가정폭력으로 혼자서 이제 애를 키우는 엄마들, 이런 엄마들 보면서 어르신뿐 아니라 그 양육원 보육원처럼 뭐 이제 1살부터 막 6, 70대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렇게 큰 개념이 보육원을 하고 싶은 것이 꿈입니다. 이제 같은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이제 한 뭐 2, 3일 맡기고 엄마가 병원에서 마음 놓고 치료받을 수 있는, 근데 이제 바람이고 꿈이죠. 언젠간 또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제목은요, 남세반입니다. 당시 내가 있던 전거리 교화소에는 처병으로 근무하다가 군간이 되어서 잠깐 남세반이라고 불리는 재범반을 담임한 간수가 있었다. 교화 3과뿐만 아니라 전거리 교화소에서 수인들을 지독하게 교정하기로 유명해서 그 이름 서역이란 이름을 듣기만 해도 벌벌 떨었다. 신입반에서 남세반으로 전방되는 이들은 무서워서 울었고, 동기들은 남세반으로 전방되지 않은 것에 감사해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던 웃지 못할 이들도 있다. 그 서역이란 간수는 성질이 나면 자기 아내도 사정없이 패서 얼굴을 시퍼렇게 하고 다닌다고 했다. 또 우리가 출방하고 입방할 때 그 남세반 간수 와이프를 이제 길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전후 사정은 잘 몰랐지만 얼굴이 시퍼렇게 된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기도 했다. 어느 여름날 오이가 꽃피고 열매를 맺어 자라던 때였는데, 그 남세반 4명의 수인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그 남세반 간수 몰래 오이 몇 개를 훔쳐먹은 일들이 있었다. 오이 꼭지 몇 개까지 기억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들은 들켰고, 그렇게 들킨 그들을 자기 앞에 무릎을 꿇어서 앉히고 도둑놈이라고 부르면서 한 명씩 불러다가 손을 바위 위에 올려놓게 하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손가락 사이사이에 넣고 군홧발로 사정없이 밟았단다. 도둑질하는 버릇을 뗀다고 울음장을 놓던 남세반 담임 간수의 모습이 지금도 꿈에 나타날까봐 엄청 무섭다. 출소해서 3번째 탈북 후 한국으로 와서 살다가 5년 중 중국에서 아직 한국으로 오지 못한
그렇지만 또 전거리 교화소를 출소하고 바로 탈북했다는 어떤 분한테서 전화가 와서 이것저것 물었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악독하기로 유명한 남세반 서역이라는 간수가 삼가 여자가 비서로 승진했다고 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전화기를 받는 내 몸에 소름이 쫙 돋았다. 북한에서는 1년 김장을 반년 농사라고 지칭했고 전기가 없고 온실도 더구나 없는 형편에서 겨울 남새 얻기는 죽은 사람 소원을 들어주는 것만큼 귀하게 여길 정도이다. 그때부터 시장 경제에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한 북한 서민들은 노동당보다 장마당을 더 선호하다 보니 동네 근처에 그리고 자기 떼밭에 자기 집 울타리 안에 있는 떼밭에 자그마한 온실을 만들어서 야채도 키우는 것을 보긴 했었다. 출소 후에는 야채가 드문 겨울임에도 시장에서 그렇게 온실을 이용해서 남새를 만들어냈고 그렇게 만들어진 남새가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었다. 전거리 안에는 감옥 아니라 겨울용 야채도 필요치 않고 김장용 배추와 교화소 콩간 가족들 김장용 고추를 많이 재배했었다. 우리들이 1년 사시절 국거리용 양배추를 남새반에서 많이 심었다. 겨울에 우리는 그 재래식 변속간에서 잘 썩지도 않은 생똥을 꽃갱이로 까고 석탄재를 모아 같이 버무려서 비료를 만들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비료는 말이 숙성이지 그냥 한 곳에 모아놨다. 그렇지만 그들이 말을 빌려서 숙성기간이 지났다고 하면 바로 써야 했다. 남새반 간수는 이렇게 만든 비료를 봄이 오면 남새반 죄인들에게 장갑도 끼지 못하게 하고 맨손으로 남새모를 낸 밭에 적당한 양만큼 인분을 뿌리게 했다. 비료를 치지 않은 지금 한국말로 유기농으로 재배하는 양배추는 벌레들이 유난히 많이 꼈다. 양배추를 갉아먹어서 진한 풀색을 띠는 양배추 벌레는 보기만 해도 징그러운데 남새반 그 간수는 꼭 그 벌레를 맨손으로 잡아서 죽이라고 했다. 이유는 나뭇가지로 잡아서 혹은 나뭇가지로 죽이고 발로 비벼 죽이면 다시 살아난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였다. 사실 아무리 죄인이라고 하지만 또 여자이고 손으로 죽이기에는 너무 크고 징그러운 벌레 때문에 나무로 잡아 발로 문지르다가 흠씬 두들겨 맞은 적도 한두 번은 아니다.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교합반이 여자 죄인들은 나무라거나 혼낼 때 꼭 무릎을 끌어안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다. 또 발로 무릎 꿇어 앉아있는 수인들을 돌멩이 차듯 차버리면 그 사람은 저만치 굴러가다 또 1초 안에 제자리로 돌아와 무릎을 꿇어야 했다. 사실 북한에도 없지만 북한 전역에도 인권이란 말은 없지만 전거리 교화소에서는 아예 없는 말이고 또 관리 삼가에도 유난히 죄인들을 많이 때렸던 유일한 남새반 간수 서혁 선생이다. 아니 우리 온 삼가 죄인들은 그 서혁이라는 간수가 옆을 지나가기만 해도 그냥 무서워 벌벌 떨었다. 그렇게 차이고 맞고 얻어 터지면서 봄과 여름 내 가꾼 양배추를 드디어 가을하는 날이 왔다. 멀리서 보기에도 하나같이 통이 단단하게 앉았고 끝이 어딘지 모르게 큰 양배추 밭이 면적이 엄청 컸고 시야에도 보이지 않았다. 사람이자 운반기계를 겸한 우리 교합반 죄인들은 반별로 가을에서 뭉쳐놓은 무더기로 쌓여있는 양배추 더미에서 양배추 2통씩 배낭에다
너무 커서 세 통은 넣을 수 없다. 그리고 양옆 겨드랑이에 하나씩 끼고 두 손으로 하나씩 더 들고 총 5개를 들고서야 열을 맞춰서 남자 지장하고 여자 지장으로 날라야 했다. 열을 맞춰가면서 우리는 약속이나 한 듯이 두 손으로 받쳐둔 양배추 잎에 입을 대고 이빨로 갉아 먹었다. 대열은 발자국 소리와 양배추 갉아먹는 소리뿐 다른 소리는 전혀 들려오지 않는다. 필요 하나 주지 않고 준 사람 똥을 삭혀서 거름을 내어 자란 양배추라 그런지 아님 배고픔에 찌든 인생들이라 그런지 그렇게 단맛이 나고 맛있는 양배추는 그때까지 단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았다. 정말 달았다. 난 유기농이 좋은 줄 그때 벌써 그 맛을 알아버린 것 같다. 그 시간이 지나면 1년 동안 양배추를 먹을 시간이 없는 인생들은 정신줄을 놓고 열을 지어가면서 양배추를 뜯어 먹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사람인지 짐승인지도 헷갈렸다. 엄마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입으로 야채를 먹는 방법을 알았는지 너무나도 너도 나도 자연스럽게 양배추를 뜯어 먹었다. 한참을 멍 때리고 서 있다가 열을 따라 정신없이 달려갔던 기억도 난다. 교화소에서 조금 떨어진 기름진 산에 부대를 일구어서 겨울에 먹을 무를 심었다. 영농기계도 없을 뿐더러 소도 없는 교화소에서는 밭을 일구고 고랑을 만드는 일은 짐승들인 우리들의 몫이다. 일하러 나갈 때 흙과 인분을 대강 버무린 비료 아닌 비료를 배낭에 한 배낭씩 둘러매고 또 무 종자를 머리에 인다. 3일 전에 산간지대에서 풀과 나무를 불살라 버리고 그 자리를 일구어서 화전을 만들고 일항을 만들고 고랑을 만든 높고 높은 그 산에 올라가서 우리는 고랑을 째고 무씨를 심었다. 온 산이 삼가에서 올라간 여자 죄인들로 바글바글 댔다. 무씨를 심고 힘들게 메고 올라간 인부는 밭머리에 모아놨다가 무가 어느 정도 자라면 고랑 옆을 째고 뿌려주었다. 시소꾼부터 김매기까지 그렇게 공을 들인 무는 가을에 엄청 맛있고 크게 자라났다. 교화소 지키는 처병들과 군인 가족들을 위해 김치용으로 심은 무를 그렇게 우리 손으로 가을에서 이틀 동안 산을 오르내리면서 날라내렸다. 남녀 죄인 합하면 3,000명이나 되는 거하인들이 모두 등에 지고 머리에 이고 그렇게 무를 산에서 날라내렸다. 아마도 평생 먹을 무는 그때 다 먹었던 기억이 난다. 기름진 산등성에서 자란 무라 그런지 달고 너무 시원했다. 모양은 길게 생겼는데 그때 북한에서는 노베무라고 불렀다. 산짐승한테 물을 뺏기지 않으라고 생각하고 있던 교화소 간부 간수들은 병방에 누워있던 환자들까지 온 교화소가 집중적으로 노력을 투하해서 김장거리를 운반하게 했다. 김장철에는 한 사람이 힘으로 들기에도 버거운 배추통도 1개 반에서 1개 조씩 나눠서 담당 간수 내지 또 다른 간수들이 사태까지 운반해야 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간수 몰래 배부르게 이제 야채를 먹는 것들이 너무나도 좋았다. 너도 나도 먹는 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고 입과 배가 입하고 배가 그리고 머리가 너무 좋아했다. 중국과 한국에 와서 보니 다이어트에 목숨을 걸고 사는 이들이 너무 많다. 나라마다 미의 기준이 다르고 내가 뭐라 한다 해도 변하지는 않겠지만 내 생각에는 먹고 싶은 것을 참아가며 왜 굳이 그것을 해야 할까 이해가 안 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이해가 된다. 워낙 너무 살기 좋아서 수명이 길어지고 100세까지 살아야 되니 건강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때는 먹는 일 자체가 엄청난 기쁨이었다. 감자를 등짐으로 운반하고 콩을 가을하며 입에 넣은 생 콩알이 하나도 비리지도 않았고 너무 달고 고소했다. 살아나와야 해서 그런지 그냥 생식이 입에 착착 감기고 오히려 익은 음식이 맛없던 웃기지도 않는 일도 살다 보니까 일어났다. 그렇게 2009년 가을은 천천히 우리 곁을 지나간다. 낙엽이 하나둘 떨어지고 산가들이 하나둘 잎을 떨구고 벌거벗은 겨울이 우리를 마중해 오고 있다. 그러면 그 산을 바라보면서 걱정이 앞선다. 올해 겨울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올해 겨울은 열병이 나를 그냥 지나갔으면. 살아서 꼭 나가고 싶은 마음은 달에가 있는 저 너머 중국 쪽 하늘을 쳐다보게 만들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그 감자밭에서 감자를 가을해 가지고 내려오는데 한 개 반씩 이동하죠. 한 사람씩 이동 못하고 한 120명이 그 대열이 막 지나가는데 이제 저는 그때 조장이었으니까 앞에서 남자 이렇게 죄인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또 열을 지어서. 근데 남자들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그냥 이제 뼈다귀에 가죽만 딱 씌워놓은 사람들, 그냥 또 미라 같은 사람들이 이제 막 걸어오는데 눈에도 전기 없고 그냥 이제 그냥 뼈가 막 마른 뼈가 걸어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우리가 메고 있는 그 감자에 좀 신경이 가나 봐요. 그분들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눈빛 딱 보고 생각이 떠오르죠. 저분들한테 저걸 줘야 되겠다. 근데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같이 대열에 가던 거의 한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뭐 호주머니 있고 배낭, 앞에 사람 배낭, 뭐 옆에 사람 배낭에서 이제 막 불로 올라온 감자들을 꺼내서 이렇게 위에로 던져주면 안 되니까 이제 타산해 보는 거예요. 이제 열을 지어서 우리하고 이제 어깨를 지나가면서 지나칠 때 줘야 되겠다. 그래서 위로 주면 들키면 또 이제 벌 서고 혼나고 맞아대고 그러니까 이제 허리를 숙여서 그 무거운 배낭을 지고도 허리를 숙여서 땅 밑으로 이제 감자를 굴러보냈던 기억이 이제 납니다. 그러면서 꼭 살아서 나갑시다.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옵니다. 삶이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 하나가 죽는 게 아니라 내 하나가 죽음으로 해서 나한테 또 딸린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도 더 열심히 살아야 했고 그렇게 죽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억울한 것이었어요. 죽지 말고 또 죽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또 딸한테 엄마 없는 그런 아이로 만들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정말 기를 쓰고 살아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또 그리고 기분 좋은 그런 하루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영주였습니다.